반갑습니다. 원달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 그리고 암호화폐와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앞으로 파이코인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콜라스 박사가 최근에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분이 했던 말은 KYC라든가 여러 가지 오픈넷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KYC 솔루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코어 팀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동의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모든 파이오니어가 디지털 경제의 배당금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상당히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경제 배당금 이와 같은 포인트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함께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파이 네트워크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을 우리 믿읍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 조금 참고 기다리면은 정말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무시당하던 것이 2011년도에는 약 한 0.3불 정도, 0.3불 정도가 이제 거래됐던 것이 2023년 오늘 보니까 지금 한 26,500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한 89만 배가 올랐다. 이게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12년 만에 한 9만 배가 올랐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그런 희망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어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댓글에 가끔 이제 진관황이라는 중국 분이 와서 댓글을 달 때가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이제 상당히 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텐센트 파이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이 국제회의를 시청을 하고 이분은 한 5시간 가까이 시청을 하고 저 영상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을 하고도 5시간 시청한 바람에 영상을 제대로 못 봤다는 댓글이 왔길래, 그게 혹시 그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외에 혹시 다른 얘기들도 좀 있었느냐 하고 이제 제가 문의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시청을 하고 한 200만 명이 동시에 이제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시청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파이가 31만 4,159불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합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합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31만 4,159불 이와 같은 포인트를 썼고, 거기에 이분이 이제 재밌었던 말은 우리가 이제 파이 최고라는 강부가 아니고 우리를 파이 코인을 지키는 주인이다 하는 이런 주인의식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참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혜택이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이 정말 그 GCV가 얘기하는 그런 가격이 될지 100불이 될지 1000불이 될지 조금만 기다리면 큰 변화,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 웹3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파이 브라우저가 해내는 일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KYC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속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코어 팀들의 의견도 믿고, 니콜라스 박사의 직접 얘기했던 그런 디지털 경제의 배당금을 우리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제 리플과 관련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리플이 암호화폐계하고 SC하고 항상 지금 소송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계의 판도가 많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또는 채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힘은 매일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지난 6월 14일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이제 SC에서는 정권이냐 아니냐를 이제 그동안 호웨이 아날리시스 방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판결에서 나왔던 걸 이때까지 근거로 삼았는데 여기에는 또 근거를 힘은이라는 그 기업 국장했던 친구가 토큰이나 코인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정권이 아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호웨이 아날리시스 이후에 처음으로 탈중앙화를 포인트를 쓰면서 새로운 어떤 그 기준을 만드는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아서 SC의 임원들하고는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연설 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새롭게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탈중앙화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하고 싶고 이분은 본래 이제 이더리움을 상당히 이제 이더리움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제 정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그 탈중앙화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더리움은 창시할 때의 자금 모금 이슈를 배제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탈중앙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더리움은 정권이 아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 현재가 그 당시에 2018년 이제 6월 14일 정도였으니까 뭐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때도 이제 이더리움이 정권이 아니다. 자기들도 아직도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공정 고시를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정권이라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고 이렇게 이제 힘은 이메일 이후에 상당히 큰 어떤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는 정권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말을 또 바꾸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는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고 SEC 직원 고의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걸 보면은 이건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XRP가 리플이 정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는 데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리플랩스가 이제 약식 판결을 반대한다 우리는 하고 이제 법원에 반대 입장을 제출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코인들이 정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가 또 파이코인과 관련돼서도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각국의 정권법이 있으니까 각국의 정권법에 따르면 사실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각국의 정권법이 명확한 코인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SEC가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미국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다는 걸 보고 각국은 따로 이렇게 정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와중에 스위스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리케라는 회사는 XRP를 그동안 SEC에 소송하는 걸 보고 상장 폐지를 했는데 다시 상장을 한다 하는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그 국제금융, 송금 관련 이런 액티비티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내용들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단지 SEC의 소송과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가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그 지금 하고 있는 기술적인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제대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엿볼 수가 있는 게 지난 금요일 날인가 빅뉴스가 나왔던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블랙록과 관련되는 뉴스입니다. 이 블랙록과 관련되는 뉴스는 세계 최대 자선 운용사 블랙록.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몇 번째 설명을 드렸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블랙록의 랠리 핑크인가 이분이 했던
말은 몇 년 전에는 이제 완전히 이거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것들은 이런 그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했던 분들이 조금씩 이제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서클사 같은 데 투자하기도 하고 FTX에 이제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는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던 블랙록이 드디어 SEC에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 이거는 암호화폐계에서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물은 상승할 때 하락할 때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상승은 롱 포지션을 잡고 하락은 숏 포지션을 잡는데 SEC가 선물 ETF 상장을 승인했을 때가 2021년 10월 19일 이때는 암호화폐가 굉장히 피크에 올라갔을 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크에 올라가니까 남들이 이게 이제 피크니까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하락을 생각하고 하락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배팅을 하기가 쉬웠는데 그렇게 이제 하락에 배팅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SEC가 선물 ETF를 상장함으로써 암호화폐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현물 ETF는 상승에만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 배팅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동안 거래를 인정을 하지 않고 못하게 했는데 그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보호라든가 그래서 불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블랙록은 파악을 하고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SEC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상당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점도 많습니다. 이게 워낙 거래소 감시하기 위해서 나스닥을 이제 집어넣어서 각 거래소별로 이렇게 참여시킨다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그 SEC가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만일에 승인이 된다면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블랙록이 현물 ETF 상장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혁신 기술은 벤처 기업을 통해서 소규모를 통해서 이렇게 바닥에 깔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대기업이 검권을 가지고 달라들어 버리면 혁신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 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대형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분도 많고 블랙록은 FTX 파산 전에 이미 이제 FTX에 투자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FTX가 파산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FTX를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거 보면은 이것이 SEC하고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우선 들고 있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으로 했던 패트릭 맥켄리라는 사람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하는 거를 SEC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두고 보겠다. 함부로 승인을 하는 걸 보면 왜 그동안 승인을 안 해주고 누구는 승인해 줬는데 왜 이 사람들 승인 안 해줬는지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관심을 가질 만하고 미국이 이렇게 이제 SEC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억누르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A16Z 안데르슨 호리홀처 이 회사
이게 미국 대형 IT 벤처 투자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마크 안드리슨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안드리슨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자이크 앱을 만들었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이제 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익스플로러에 밀리는 바람에 이 넷스케이프를 다른 데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벤처회사에 투자했는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투자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던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 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대단한 운영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돼서 런던의 해외 첫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해외 첫 지사를 설립한다는 얘기는 런던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를 키우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영국 리시 수낙 총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옥스포드에 나와서 스탠포드에 가서 이런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계에 상당히 발전돼 가는 이런 기술들을 확인하고 영국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이 분야를 키우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그 포스닥을 할 때 인도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분의 딸과 결혼하고 해서 재산이 한 6조, 7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재산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영국을 좀 더 부흥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44살이니까 젊은 나이에 뭔가 해가는 것이 좀 더 새로운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은 과학과 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웹3와 같은 새로운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웹3,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 브라우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영국 수장이 이제 내다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A16Z의 투자를 엄청나게 환영을 한다. 이런 걸 한번 그 방송에서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방송에 본 적이 있고, 여기에 이제 A16Z 크립토 투자 심사 대표로 있는 그 크리스 딕슨이라는 친구, 이 크리스 딕슨이라는 친구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할 여지를 남겼으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이 글로벌 표준이 될 암호화폐 정책을 도입 중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국을 가게 됐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크립토 초입 단계에 있는데, 현재는 크립토 개발자가 수만 명 수준에 속하지만은 앞으로 2030년 가까이 되면은 1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폴리스 메이커라든가 레귤레이터라든가 여러 분야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정말 영국은 웹3 혁신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 A16Z가 투자한 것 중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월드코인이라고 있는데, 이 월드코인에 1억 달러를 이제 그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월드코인 회사가 10억 달러에서 A16Z가 30억 달러로 올려주는데 크게 기여할 정도로 한 1억 투자하니까, 이렇게 그 대형 벤처 이름 있는 A16Z가 투자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요즘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월드코인, 오픈 AI와 챗 GPT를 만들었던 샘 알트만,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세계 부의 재분배,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 지금 우리 파이코인을 만들었던 니콜라스 박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샘 알트만이 한국을 찾아와서 여러 재벌과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면서 했던 이런 분이 보편적 기본소득과 세계 부의 재분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의 방법은 뭐냐? 월드코인이다. 이렇게 월드코인을 지금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월드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은 지금은 뭐 160만 정도 가까이 되는 월드코인이 앞으로 금년 내에 10억 명을 모집을 하겠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월드코인과 관련돼서 여기에 장단점과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 은행이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가 그 자기 투자 회사를 통해서 홍콩에서 이드룸을 기반으로 한 정권을 발행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뉴스들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토큰화된 정권을 발행했다는 것이 UBS라는 그런 은행, 이 UBS는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서 스위스 쭈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중국 금융기관 최초로 약 2,800만 불의 토큰화된 정권을 발행했다.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그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주로 이제 판매할 예정이다. 이런 큰 뉴스들이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릭스도 이제 8월 달에 남아공에서 이제 공동 통화에 대한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공동 통화 회의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에게 나를 좀 초대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크론이 왜 참여하겠느냐, 공동통화에 프랑스도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과 EU가 좀 더 중심을 잡고 있지만은, 이제는 브릭스가 사우디를 통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거기에도 상당히 무게추가 실리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통화 얘기가 중국은 위안화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는 공동통화를 통해서 하되, 특히 러시아는 금본위제 방식으로 하자, 히트로 금속 같은 거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탈달러가 된다든가 이런 걸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세계는 상당히 다극화를 가고 있다. 여기에 그렇게 다극화를 가고 있고, 그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어떤 판이 잘 짜지고 있으면은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우리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KYC가 되고 안 되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니콜라스 박사 팀의 충분하게 KYC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시고 조금만 참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